2차 함수의 기본적인 기본형이 어떻게 생겼고 꼭지점이 뭐고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어떤 특징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영상 봤던 거 그거 참고해서 복습해. 우리는 그거는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깐 상태에서 오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야. 괜찮지? 아니면 기초 성질 정리해줘? 보면 되겠지? 아니 말들이 없어. MZ야? 너 MZ야? 그럼 뭐야? MZ 다음이 뭐야? 다음이 뭐야? 알파? 그럼 너 알파야? 알파 메일이야? 알파 메일이었어? 알겠어. 근데 알파 메일은 얼굴도 드러내고 약간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닌데 저 새끼 아무리 봐도 MG 같은데. 자,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얘기만 딱 하고 마무리를 하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자, 우리가 일단 형태를 좀 봐야 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녀석의 형태를 지금부터 볼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애가 2차 방정식이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지. 물론 a, b, c는 상수고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겠지만 공간상 쓰진 않겠어. 상관없지? 그럼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지? 자, 두 식을 비교해봐. 차이점이 뭐밖에 없어? y 자리에 y를 쓰면 2차 함수가 되고 0을 쓰면 2차 방정식이 된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 둘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y냐 0이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보는 2차 함수에서 y 자리에 0을 대입하는 순간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써보면 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y는 ax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거든? 근데 y에다 뭐 해야 한다고? 0 대입할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두 식을 뭐 하는 거야?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연립이 되는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2차 함수가 결국에는 연립이 돼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2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부터 좌표 평면에 뭐 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처음으로 배우는 게 바로 공통수학 1에 나와 있는 2차 함수 단원이야. 근데 내가 이거 니네 수업할 때 어려운 문제 나오면 2차 방정식 막 그려서 풀어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미 나는 3학년 1학기 때 니네 수업할 때 이미 보여줬던 거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냥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가는 것 뿐이야. 오늘 수업은 딱 그거야. 간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뒤에까지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뭐 할 수 있어?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어. 뭐 하면 된다? 그려도 된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2차 함수라는 녀석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하나의 그림이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y에다 0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좌표 평면을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 이 2차 방정식을 지금부터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이 얘잖아.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얘지. 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옆에다가 그리면 돼. 그러면 보라색 그림이 최면을 걸어. 똑같은 그림이야. 그거 생겼지? 똑같은 그림 나왔어.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 y는 0이라는 직선을 하나 더 그려내면 되는 거야. y는 0은 어떤 거야? 그렇지. x축. x축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러면 둘이 같아야 되잖아. 같다라는 연립이 돼서 공통해를 찾는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냐?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바꿨으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하나의 직선 또 다른 직선 미지수가 두 개짜리 1차 방정식 했을 때 연립하면 뭐야? 교점이랑 해가 같다 그랬잖아. 즉 연립 방정식의 해는 공통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 두 개의 식의 공통으로 겹치는 공통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 그 공통해라는 걸 우리가 그림에서 표시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결국 교점과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부터 방정식을 풀기가 좀 곤란하거나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때 뭐 하면 돼? 그려. 그리고 뭘 찾으면 돼? 교점 찾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교점이 어디 있어? 여기 하나 보이지? 여기 하나 보이지?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왜? y는 어차피 소거돼서 사라질 거잖아. 교점의 x좌표. 즉 교점의 x좌표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이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림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응용하는 것 뿐이란 말이야. 필수 개념은 이게 끝이야. 앞으로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서로 다른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와 또 다른 식 사이의 연립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2차 방정식에 해가 등장을 한다라면 그것은 곧 교점을 찾는 거랑 똑같다. 확인됐어요? 끝. 끝. 반응이 너무 시원치가 않나?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135쪽에 기본 유형 1번을 보시면 돼요.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의 구조를 가진대.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대칭축이 존재를 하겠지. 그랬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군의 합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방정식은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와 있는 방정식인데 우리가 고작해야 알고 있는 거는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그래프가 아볼이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띈다는 것밖에 모르는 상태인 거야. 확인되니?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두 근의 합을 찾으래.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실제로 방정식에서 찾기 위해선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통해 찾게 되잖아. a, b, c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맞아 아니요? 그럴 때는 단순하게 그림으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야. 왜? 이 2차 방정식이 뭐라 그랬지? 연립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연립 방정식 어떻게 바꿀 수 있어?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하나의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연립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그 순간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축방이 어디에 있다고? x는 3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y는 0이라는 직선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x축으로 그려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둘 사이의 교점인 요 점과 요 점이 x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가 나왔니?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를 알파, 다른 하나를 그냥 베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어찌됐건 간에 그림에다 표시를 한다고 해도 알파와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면 더한 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거야. 뭘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축방이 3이잖아, 여기에. 그러면 축방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y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 거리를 k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k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린 지금부터 알파를 뭐라고 쓰면 돼? 3 마이너 k. 베타를 뭐라고 쓰면 돼? 3 플러스 k. 이렇게 해놓고 놨더니 두 군의 합을 찾을 수가 있겠지? 얼마가 돼요? 6. 그렇게 정답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에서 지금부터는 단순하게 2차 방정식을 계산하고 풀어라가 아니라 좀 더 극한의 환경으로 여러분들 몰아넣는 거야, 계속.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풀이 방법 하나를 고안해낸 거지. 뭘로? 2차 함수를 통해서. 즉, 그래프를 해석해서.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풀리겠어?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앞에 거 잘 모르겠는 분들은 복습하시라고. 확인됐어요? 이런 식의 해석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요하는 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오늘 배우게 되는 단원이란 얘기야. 알겠니? 모르겠니? 믿어도 되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가보자. 이 관계에서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 자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2차 함수와 연결을 짓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해석해 나갈 거라고 했잖아.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성질들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xc라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2차 함수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렸어. 이게 y는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쓴 거야. 확인되니?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의 근을 판별해보래. 실근 가질 거냐 허근 가질 거냐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 2차 함수랑 y는 0 사이의 교점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2차 함수 여기 있잖아. y는 0은 여기 있잖아. 교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얘 굳이 생각할 필요 없잖아. 실근 가져 허근 가져.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교점 자체가 곧 실제로 존재하는 실근이 될 거니까. 아, 이거 허근이겠구나. 지금 상태라면.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4랑 같대. 이번엔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4는 어디냐?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4야. 확인되니?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2차 함수랑 누구? 이 4가 결국에 뭘 뜻하는 거야? y는 4라는 직선을 뜻하게 되는 거지? 그림상으로 얘잖아. 이게 y는 4. 밑에 건 y는 0이었고.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 근을 판별하네. 얘는 근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 교점이 몇 개? 한 개잖아. 그러니까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버리게 되겠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2차 방정식 굳이 는0 이라고 나오면 참 심플하고 간단할 텐데 는0이 아니어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맞아 아니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이랑 같아지게 만드는 것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굳이 는0일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뭐야? 2차 함수지. 여기에 새로운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애였어.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와 얘 사이에 연립이 된 거잖아. 교점이 몇 개 나왔어? 2개가 나왔지.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을 판별하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는 0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반대쪽 0이 나오는 쪽에 숫자가 나와도 되고 또 다른 1차식이 나와도 되고 맞아요? 아무거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마음대로 바꿔놓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야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숫자를 디테일하게 잡아가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라고 돼 있어.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될 거래. 중근을 가질 거래. 그때 a 값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우린 당연히 뭘 생각하겠어?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 근데 판별식이 아니라 방금 전처럼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연립을 할 거야? 원래대로라면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a와 y는 0 사이를 연립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잖아. 근데 능령이 반드시 오지 않고 다른 게 와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요 이차 함수를 이제부터 그려야 되는데 a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바꾸면 돼 얘를?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4x만 남기고 여기 있는 플러스 a를 이항해 놓은 상태로 y는 마이너스 a와의 교점을 찾는 걸로 문제를 바꿔도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얘 이제 우리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려보자고. 좌표 평면을 만들어 놓고 꼭지점 찾으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노라? 이렇게 그려지는 애 아니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아니지. 이렇게 돼야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중근이니까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그러면 이 직선이 여기 쓰면 돼? 어디 써야 돼? 꼭지점을 지나가게 있어야 되잖아. 여기가 y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바로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따라서 a가 얼마가 돼? 이런 식으로 찾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판별식을 쓰지 않고도 이제는 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반대로 그림을 봤을 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다고 쳐봐. 확인돼요?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관계가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2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2개는 원래 있던 방정식 얘로 복원하는 게 가능하겠지. 여기서 내가 만약에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클까 작을까? 0일까? 요 그림이라면 0보다 크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 방정식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방정식을 보고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해 2차 함수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 2차 방정식의 모양을 떠올려도 된다는 얘기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얘기야, 2개가. 그러니까 서로 2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2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은 뭐야? 2차 함수랑 또 다른 뭔가 함수를 그냥 연립한 거야. 연립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2개는 뭐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라고. 그게 이번 단원의 포인트이자 끝이야.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진짜 끝이야. 다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보고 가자. 130쪽 보잖아? 130쪽에서는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막 나와 있는 것들 나와 있지? 요거는 그냥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 출발하는 건데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놓은 거야. 한 번 더 읽어봐. 자, 그리고 뒤로 넘기면 132쪽을 보잖아? 개념 2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얘기했지? x축은 뭐야? y는 0이지.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지. 교점이니까 둘 사이를 연립하라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교점은 뭐가 되겠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지. 방금 전에 우리 확인했잖아. 그 얘기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개념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고 있잖아. 야, 단순하게 생각해봐. x축이 여기 있어. 2차 함수가 여기 있어. 교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실근이 있어 없어? 없다. 그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실근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중근 가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겠지. 그럼 다시 봐. 여기선 판별식이 뭐가 되겠어? 0보다 작아지게 될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같다는 좀 이상하잖아. 그냥 0이다.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니네 책에 나와 있는 개념 3번이야.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럼 자, 개념 4번. x축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직선으로 바뀐 거야. 이 그림이잖아. 어디 갔어? 지워버렸네? 이 함수가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교점 몇 개야? 2개. 그럼 2개 연립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판별식이 어떻다? 0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그려지면 얘하고 얘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다. 확인돼요? 그걸 통해서 위치관계를 짐작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개념 5번 바로 뒷장에서 이쁘게 정리해 놓은 거야. 방금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럼 뭐 별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그냥 끝이잖아. 확인 되니 안 되니? 그럼 할 수 있겠니 없겠니? 별거 없지? 말 좀 해봐. 별거 있어? 그럼 자, 별거 있는지 문제 봐. 또 확인을 시켜야 되지. 135쪽에 개념 기본 유형 2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와 x축이 다음과 같은 위치관계에 있을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지. x축과의 위치관계를 따지는 거지. 그럼 거기 x축에다가 동그라미 넣어놓을래? 그리고 적을 거야. 앞으로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어. x축 뭘로 대체가 되는 거야?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그래서 y는 0이라는 함수가 됩니다 라고 적어놔. y는 0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x축에 동그라미 치고 y는 0 적었어? 그럼 y는 0하고 결국 여기 보이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를 연립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뭐가 돼?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그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라는 얘기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교점이 하나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연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응. 그럼 여러분들 해도 되겠지? 넘어가면 기본 유형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나와 있잖아. 자, 문제 읽어보자. 2차 함수 나왔지? 그리고 직선 나왔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거기다 밑줄 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의 해가 몇 개? 2개라는 얘기가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x좌표가 2개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근데 마침 그 두 개의 x좌표가 뭐로 나왔어? 1과 4로 나왔지. 그럼 연립했을 때 하나의 2차 방정식 만들어지지.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라는 얘기야? 1과 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근각에서 관계를 쓰건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든 뭘 하든 해서 mn의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앞에서 우리 했던 거잖아.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소정이 이해돼? 같이 한번 해볼까?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소정아 너니까 해주는 거야. 알았지? 심정이었으면 안 했어. 맞지? 알파메일 맞아냐? 자, 기본 3번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mx 플러스 3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n 이렇게 나왔지. 둘 사이 교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둘을 연립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져?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하고 2x 플러스 n이 같다가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x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1하고 4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럼 뭐 다 했잖아. 이거 그냥 이항에서 2차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x제곱에 플러스 n-2에다가 x 플러스 3-n을 한 게 0이지. 이 식의 두근이 1이랑 4. 근각에서 관계로 갈까? 두근의 합 5잖아. 이게 뭐야? 2-n. 두근의 곱 4잖아. 이게 뭐야? 3-n.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버리면 되는 거죠. 확인돼요 안 돼요?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뒤로 넘어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왔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에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 되겠지? 그럼 연립해놓고 판별식 쓰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교점 하나 만나지 않는다.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옆으로 와서 필수형 5번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뭐야? x축 y는 0하고 연립했을 때 실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야 돼.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고. 또 넘어가 볼까?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교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편하겠지? 어차피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필수형 7번.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연립해 놓고 x값 찾으면 그 x값이 뭐야?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근데 필수형 7번은 조금 달라.
단순하게 x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q라는 점에 좌표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좌표를 알아야 되면 x, y니까 x좌표도 찾고 y좌표도 찾아야 되지. x좌표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찾으면 되는 거야. y좌표 어떻게 찾으면 될까? 찾은 x를 대입하면 되잖아.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y값 찾고 점의 좌표 완성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까? 필수형 8번. 직선의 위치 관계. 당연히 교점이 존재하나 안 하냐 그거 갖고 따지면 된다는 얘기지. 해봐도 되겠지? 자, 그러면 필수형 9번. 두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이번에 2차 함수가 두 개야. 맞지? 그럼 예를 들어봐. 2차 함수 하나 있어. 이게 fx야. 2차 함수 또 하나 있어. gx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어. 그럼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이거를 식으로 만들면 fx가 gx랑 같아지게 만들 때 이때의 x값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의 위치에 있던 게 2차식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럼 식을 만드는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차이 없어. 똑같이 가면 돼. 확인됩니까? 끝났네. 맞아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뒤로 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결국은 결론은 뭘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그냥 같은 거야. 단지 서로 다른 걸로 우리가 두 개의 단어로 나눠줘서 배웠잖아. 그게 이제는 서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서로 같은 걸 뜻하는 용어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등장했던 게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연립해서 만든 연립방정식이라고 취급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해로 나오는 애는 2차 방정식의 해는 2차 함수와 또 다른 식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구나. 확인돼요? 교점의 x좌표랑 똑같구나. 그래서 결국엔 연립방정식의 해 공통해가 2차 함수 사이에서는 교점의 위치의 역할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 식으로 용어만 통일시켜 놓으면 여기 단어는 끝이라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와서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얘기는 해야죠. 왜? 다 쉽다며. 안 해봐도 된다며. 그러면 빨리빨리 나가야지. 그치, 수야? 알파메일. 어떻게 해도 되지? 숙제만 조금 줄여주면 해도 돼? 그래? 알았어. 자, 2차 함수의 최대에 대한 얘기 해보자.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생각해봐. 내가 아래로 블록한 함수 그릴 거야. 2차 함수 아래로 블록. 최대값 나와, 최소값 나와. 제일 작은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로 나오지. 위로 블록을 그릴 거야. 최대값 나와, 최소값 나와.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로 나오지. 그럼 다시 아래로 블록으로 들어가자. 아래로 블록은 최소값 나온다며. 최대값 알아 몰라? 몰라. 왜? 계속 뻗어나갈 거니까. 위로 블록이라는 함수 그릴 거야. 최대값은 정해져야지 꼭지점 y좌표로. 최소값은 계속 밑으로 들어갈 거니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최대 최소의 정의야. 근데 또 최대 최소 나왔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하라는 얘기냐면 단순하게 그냥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추가를 해. 뭐 하냐고 하냐?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x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살펴봤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는 최소는 나오지만 최대는 못 찾는 거야. 왜? 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근데 이 계속 올라가는 실수 전체의 범위를 지금부터는 쪼갤 거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범위가 어디라고 줄 거라는 얘기야. 그럼 범위가 어디라고 주면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예를 들어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내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줬어. 그러면 이 바깥쪽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지. 그래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바깥쪽은. 이 범위 내에서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럼 최소값은 여기겠지. 최대값은 여기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에서 최소예요 라고 우리가 그전까지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틀을 깨는 거야. 어떻게? 그래프 직접 그려서 가장 낮은 게 최소, 가장 높은 게 최대다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응용된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 일단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 오늘은 요거 숙달하는 것까지만 하자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확인돼요? 그러면 자, 이차함수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차함수의 최소 최소를 찾고 싶어. 문제풀이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첫 번째, 일단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이차함수가 문제에 등장을 할 거거든? 그릴 수 있어, 없어?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아서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일단 그려. 그 다음에 2단계 뭐 할 거냐? 제한된 범위 있지, 범위. 그림에다가 범위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3단계 뭐 하면 돼? 해석하면 돼. 최대냐 최소냐 해석하는 거야. 무조건 요 단계에 맞춰서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부터는 아래로 블록일 때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소다? 틀린 말이야. 꼭지점에서 최소가 아닐 수도 있어. 왜? 제한된 범위 내에 꼭지점이 범위 내에 안 들어가면 다른 데서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판단하기에는 귀찮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지점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이차함수 그린 다음에 범위 표시하고 범위 안에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요거 가지고 그럼 바로 우리 문제로 들어갈 건데 어디 볼 거냐? 기본 유형 10번 딱 봐.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기본 유형 10번은 범위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안 나왔지?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실수 전체에서 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중3 때 배웠던 대로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중3 때 배웠던 대로니까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지? 꼭지점만 찾으면 되니까. 나는 기본 유형 11번으로 갑니다. 기본 유형 11번에 첫 번째 나온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fx가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를 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 3보다 이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 괄호로 나온 요 범위가 바로 제한된 범위가 되는 거야. 즉, 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해석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뭐 제한된 범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일단 무조건 뭐 하라고? 표준형 바꿔서 그리라고. 바꿔. 어떻게 돼? 그렇지. 바꿨지? 그러면 좌표 평면 대충 만들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충 표시해. 꼭지점 찍고 아래로 블록이지? 아볼 그래프 그려. 대충 그려 또. 확인돼요? 그 다음에 그림 그려놓고 뭐 하라고 했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범위 표시하면 되지? 대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단 작겠지. 표시. 확인? 3. 대충 어딘가 멀리 있겠지. 표시. 확인돼요? 그러면 요 범위 사이에서만 보게 되는 거지. 바깥쪽에 필요 없지? 무시. 확인돼요? 딱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가장 낮은 값, 최소값부터 찾는 거야. 언제야? 여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 전체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체킹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최대값은 가장 높이 있는 점 찾는 거잖아. 생각해봐. 축방을 중심으로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데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3까지 어디가 더 멀리 떨어졌어? 3. 그러면 여기가 더 높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때 우리는 이제 x가 얼마? 3에서 fx라고 부르는 녀석의 최대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맞지? 근데 얼마인지는 계산해 봐야지. 어떻게 계산해? 3일 때 함수값이니까 3 대입해서 산수하라는 얘기야. 3 대입하면 얼마 돼요? 그래,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 이렇게 언제 최소, 언제 최대까지 체크하면서 찾아가. 몇 번 해봐야 돼, 이거. 알겠어요? 네. 이게 다야. 어려워? 그냥 단순하게 표시하고 문제만 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 해볼 거야. 어려운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미루자. 오늘은 일단 그래프 그려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까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옆으로 넘어와서 필수 유형 12번 봐. 문제가 조금 달라질 거야. 자, 필수 유형 12번을 봤더니 2차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이 4일 때 상수 a 값을 찾으라 그랬지. 근데 얘 x의 범위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지. 제한된 범위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프 모양 딱 봤더니 아래로 블록인 애잖아.
아래로 볼록은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겠어? 꼭지점. 아, 그럼 이거 중3 때 봤던 문제랑 똑같구나. 꼭지점에 y좌표 찾아놓고 그 y좌표가 얼마? 4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건 그냥 문제 풀면 되겠지? 네. 이게 이해돼안돼? 되죠? 그럼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해보고 뒤로 하나 넘기면 필수 유형 13번에 딱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어? 범위가 주어져 있지? 근데 아까처럼 또 뭔가 그래프의 모양이 이상하게 등장을 한 거야. 맞지? 그럼 요거 한번 우리 또 한번 해보자고. 자, 필수 유형 13번에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 문제로 볼 겁니다. 필수 13번에 1번.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일단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 일단 뭐 해야 돼? 이거부터 그려내야 되겠지? 자, 표준형 바꾸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리려고 봤더니 꼭지점의 y좌표가 k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 찍힐지 모르겠어. 맞지? 그럼 이럴 때 그냥 대충 그려. 어차피 아래로 불리는 건 알잖아. x축, y축을 표시 안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축방이 얼마야? 2에 있는 거 알잖아. 이렇게만 표시하면 되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x의 범위를 이제 잡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3은 여기 있겠지. 2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요만큼 떨어진 거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면 되겠지? 조금 더 멀리 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체크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바깥쪽 필요 없어. 요 사이에서만 볼 거야. 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딱 그려놓고 문제에서 최대값이 8이라 그랬지? 최대값이 여기서 어디겠어? 꼭지점이 최소일 거고 멀리 떨어진 여기가 최대겠지.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fx라고 부르는 녀석의 최대값이 등장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최대값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해서 계산하라 그랬잖아. 대입해서 산수해버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 9에다 k 더하고 4 빼면 k 더하기 5가 되겠지. 그 최대값이 얼마? k 더하기 5겠구나. 근데 이걸 문제에서 얼마라고 설명하고 있어? 8. 맞아요? 써있지? 최대값이 8이라고. 그럼 이게 8인 거야. 그냥 내가 찾은 값이. 그럼 어때? k값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때 문제는 k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시켰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최소가 어디서 나올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어디야? 여기지? 다시 말하면 x가 얼마일 때? 2에서 fx의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얼마로 나오겠어? 마찬가지로 2 대입해보면 되겠지? 얼마 돼? k-4. 근데 우리는 k가 3인 거 아까 구했잖아. 그럼 계산해서 얼마? 마이너스 1이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그래프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지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보이지? 거기 별표. 오늘 요거까지 할 거야. 두 번째 문제까지. 근데 두 번째 문제도 원래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일단 5는 띄워놓자.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해서 오늘 숙제는 148쪽까지 할 겁니다. 신장 어때? 알파메일. 대답을 안 해. 줄였잖아. 좋지는 않다는 얘기지, 저거. 기분이 나쁜데? 다시 올라기로 돌려야 되겠어. 자, 필수 13. 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가 0부터 a까지라고 나오는데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또 나와 있지? 그럼 우리 일단 뭐 하면 돼? 그리면 되겠지? 자, 그려보자고. 그러면 표준을 바꾸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 애잖아. 맞지? 표준형 바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5. 자, 이 상태로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어때? 정확하게 꼭지는 나왔지? 제대로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좌표평면 만들어 놓고 그리는 거야. 자,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5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 여기다 잡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내면 되겠다. 확인되니? 자, 이제 범위 표시해줘야 되잖아. x의 범위가 어떻대? 0부터 a까지잖아. 그럼 0이 여기겠지? a는 0보다 큰 수겠지? 아무데나 표시하는 거야.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네 표시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표시해.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A인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 바깥쪽은 그래프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만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여기겠지. 꼭지점이 아닌 게 지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범위 내에 꼭지점이 없으니까 최대값이 바뀐 거라고. 마찬가지로 최소는 여기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x가 얼마일 때 0에서 fx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을 직접 대입한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다시 x가 얼마에서 a에서 fx라는 녀석의 최소값은 a를 직접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겠지. 여기 대입했더니 식이 좀 복잡하긴 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을 하고 플러스 5가 최소로 등장하게 되는구나. 확인됐죠? 이제부터 원하는 거 찾는 거야. 뭘 구하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 그랬지. 그럼 이 최소값 계산한 게 얼마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거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2차 방정식이잖아. a가 몇 개 나오겠어? 아마도 2개지 않을까? 중근이 아닌 이상. 그럼 2개 중에서 우리는 뭘 골라야 될까? 0보다 큰 걸로. 왜? 0보다 큰 게 a니까. 이런 식의 조건까지 따져주면 끝나는 거야. 어때? 할만하지? 생각보다 괜찮지? 아직까지 괜찮아. 필수형 14번부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익숙해지자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했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고,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만만 봤어.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만만 본 내용 있지, 이거. 이거 원래 중3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야. 니네 교육관에서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3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솔직히 오늘 해보니까 어때? 평이하지.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범위만 쪼개면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점이 큰 거고 아래에 있는 점이 작은 거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딱 하나야.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라고 하잖아? x가 아니라 함수값, y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써있는 게 2차 함수의 함수값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하나만 주의해주면 여기는 사실 패스. 여기는 중요한 개념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결국엔 뭐야? 같은 거야. 2차 함수를 다른 함수랑 연립해서 만든 게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2차 방정식의 해는 결국에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고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을 뭘 연립한 거야? 함수 그래프를 연립한 거지? 그러니까 교점 자체가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랑 똑같구나. 함수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오늘은 다 가져간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여기 괜찮아? 심장 뭐가? 그러면 오늘 148쪽까지만 합시다.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148쪽까지 여러분들 쭉 넘기면서 예제랑 유제들 한번 쭉 봐봐. 선생님, 요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거 있어? 한 문제만 있으면 해보고 오늘 마치자. 한 문제 풀 시간 나올 것 같아. 요거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거 문제 좀 괴랄한데요? 이거 못 풀 것 같은데요? 하는 거. 수정아, 친구한테 도움받지 말고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다른 분들은? 솔직히 오늘 너무 쉬워서 뭐 할 말 없잖아, 지우야. 그치? 너무 쉽잖아. 은규! 이거 같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없어? 자만심이야? 아니면 진짜로 쉬운 거야? 그냥 봐서 모르겠어? 알파벳 어때? 고민하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너도 그냥 봐서 모르겠다? 아저씨는? 뭘?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잘 봐. 그냥 봐서 모르겠으면 잘 보면 보이지 않을까? 풀어봐야 좀 그래? 대조는? 열심히 풀어봤어요. 열심히 풀어볼래? 수야, 같이 해볼 만한 거 없어? 자근이 괜찮아? 좋아? 그러면 요거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걸로 합시다. 5분 정도 남았는데 뭐 넣을까? 5분 정도요? 그래서 한 문제 풀어보자고 한 거야.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설명해달라고? 그거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우가 얘기한 게 뭐냐면 131쪽 볼래? 131쪽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라고 해서 한 걸음 더라고 써져 있어. 보이지?
이거 선생님 설명 안 했거든?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제랑 유제에 나오는 문제들이 쭉 나오잖아. 요거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요 내용을 선생님이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 그럼 요걸 건너뛰려고 한 게 아니라 요거는 따로 빼서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 아마 다음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좀 남을 거라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데이터 보여주고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까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빼놓고 가자. 이번 안 풀었네. 뭐야? 42쪽에 142쪽에 2번이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또 그 사이에 찾아냈어? 응. 응. 그래. 그럼 2번 문제는 빼. 142쪽에 2번 문제에 절대값 나와 있는 건 빼세요. 혹여나 또 못 뺀 문제 중에 절대값이 보인다 하면은 그 문제는 일단 빼놔. 다음번 숙제에다 붙이지 뭐. 또 다른 건 괜찮아요? 권준영 씨, 다른 거. 야, 그렇게 넘겨서 뭐가 보이냐? 아줌마, 그만 자. 얼굴에다가 커튼을 친 거야? 응? 왜 도대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애써 그러고 있는 거야? 옛날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그랬는데. 여자애들, 여자 캐릭터들 중에서 저렇게 꼭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다 가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한 명씩은 꼭 출연했던 것 같아. 저런 얼굴. 다음 그 4시부터 이거 뭐예요? 다음 4시부 때요.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 추가 문제 풀이 할 거예요. 왜? 어떤 단원 때문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아니, 다음 주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아마 항등식 얘기할 거고, 나머지 정리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걸쳐서 할 것 같아요. 아니, 은성이처럼 들어와. 은성이 4시에 여기서 들어와. 오늘부터. 그냥 처음부터 다시 다 듣겠다고. 근데 소정이는 안 들어도 되나 봐? 아, 올 거야? 그래, 그럼 와서 그는 같이 듣고. 은규는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이렇게 체크해라. 아무 말 안 했다. 부족하다 생각되면 나다 싶으면 알아서 들어와. 자, 그러면 더 할 말 없어? 여러분들 괜찮아? 네. 그래? 그러면 셔터 집에 가자.